지금부터는 무엇이 LH 직원들의 투기를 가능하게 했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기를 할 때 정보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자금입니다. LH 직원들의 자금줄은 농협의 대출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전해드리면 땅이 많아서 강 사장이라고 불린다는 LH 직원은 농협 지점에 감사와 함께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 농협에서 끌어온 10억 원이 투기 자금이 됐습니다. 농협 감사는 과거 과천에서 보상 업무를 할 때 보상을 해주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LH 직원 강모 씨는 땅이 많은 데다 투기 수법이 프로급이어서 강 사장이라 불립니다. 강 사장은 광명 시흥 신도시가 발표되기 한 달 전인 1월 말 경기 시흥시 매화동에 땅을 샀습니다. 경기 과천시 주민 임모 씨 등 3명과 함께 쪼개서 샀습니다. 수공원이 파닥에 두고 있었다. 저기 수용된다. 신도시 뭐 개발될 예정 같다. 수용된다. 그래서 매물 높고 그래서 그래요. 알고 보니 이들은 모두 지난 2016년 LH가 과천 일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할 때 보상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임 씨는 주민 측 대책위원장, 강 씨는 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임 씨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LH가 사업 이익에만 맞춰 개발을 하고 있다고 꼬집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각을 세운 것과 달리 실제로는 강 씨와 함께 10억 원 넘게 대출받아 땅을 샀습니다. 돈을 빌린 곳은 과천 농협. 임 씨가 비상임 감사 자격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곳입니다. 매화동 땅을 사기 3주 전엔 임 씨 아들들과 동생으로 추정되는 이들과도 근처 과림동에 땅을 샀습니다. 이들 역시 과천 농협에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토지라는 게 이제 장기간 묶인단 말이에요. 10년, 20년 바라보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는 그렇게 용감하게 투자하기가 개발 정보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못하지, 무서워요. 농협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조합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임 씨에 대해 권고 사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 씨가 농협 임원이었던 만큼 대출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자금을 빌려준 농협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LH 직원 10여 명에게 무려 60억 원을 빌려준 농협 지점도 있습니다. 더욱이 강원도까지 가서 대출을 받은 직원도 있는데 JTBC 취재 결과 여러 개의 땅을 묶어서 한도를 늘리는가 하면 땅들끼리 서로 물고 물리도록 담보를 잡기도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불법 대출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투기 의혹의 새 뇌관으로 떠오른 경기 시흥시 VCT 개발 예정지입니다. 도로와 밭 모두 3개 필지로 2,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LH 1급인 인천본부 처장으로 추정되는 이모 씨와 강 사장으로 불리는 강모 씨가 공동 보유하고 있다고 어제 JTBC가 단독 보도한 곳입니다. 그런데 대출 과정에서도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2017년 11월 새 필지를 한데 묶어 공동담보로 총 3억 원을 빌렸다고 나옵니다. 빌려준 곳은 춘천에 있는 강원 양돈 축협입니다. 강 씨가 경기권이 아닌 강원도까지 가서 원정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강 씨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춘천에 간 것으로 봤습니다. 보통 지역 단위의 제2금융권은 일반 은행보다 10%가량 대출을 더 해줍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 밖은 담보대출 기준이 대체로 느슨합니다. 여기에 강 사장은 3개 필지를 공동으로 묶은 뒤 담보로 맡기면 대출 한도가 높아진다는 점까지 이용했습니다. 융자 좀 많이 빼주십시오. 그러면 담보가 뭐 있습니까? 그럼 다 공동담보로 잡으세요. 그럼 총액을 저희가 많이 해줄게요. 이렇게 나오죠. 토지가 멀리 떨어진 금융회사는 현장 실사를 잘 안 하는 점도 강 씨가 춘천까지 간 이유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LH 직원이면 브로커들 다 알지. 일반적인 프로 투기꾼들이 하는 형태를 교과서적으로 모범 답안처럼 따라한 거예요. 강 씨는 이 자금으로 광명 시흥 지구의 땅을 사기 시작합니다. 2017년 8월 강 씨는 옥길동에 500제곱미터 넘는 땅을 사들입니다. 한 달 뒤 강원 양돈 축협에서 1억 원을 빌립니다. 다음 해인 2018년 4월 무진해동에 5,900제곱미터 땅을 매입했습니다. 2달 뒤 이 땅을 담보로 북시흥 농협에서 4억 8천여만 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엔 과림동 5,000제곱미터 땅을 LH 직원들과 삽니다. 강 씨를 포함해 LH 직원 10여 명이 북시흥 농협에서 무더기로 60억 원 가까이 대출받은 점도 의혹 투성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번 사건에 불법 대출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서 투기할 땅을 산 뒤에 희귀 나무까지 심으면 그다음엔 보상을 기다립니다. 저희 취재진이 LH 직원 가운데 한 명의 사례를 놓고 보상금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봤습니다. 조달청의 기준으로 나무의 크기와 수량을 감안해서 계산했더니 보상금이 80억 원이 넘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 직원 강 씨는 2018년 4월에 이 땅을 샀습니다. 전체 면적 가운데 약 3,000제곱미터에는 용버들 나무를, 나머지 땅에는 이런 산수유 300그루를 심었습니다. 강 씨는 1제곱미터 땅에 용버들 묘목을 약 20그루 심었습니다. 면적을 감안하면 6만 그루입니다. 지금은 3m 정도 자랐고 줄기도 제법 굵어졌습니다. 보상가는 나무 가격보다 주로 옮겨 심는 비용, 즉 이식비를 계산해 챙겨줍니다. 조달청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시흥시 무진해동 땅에서만 48억 원이 넘는 이식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에 매입한 정왕동 땅에도 가봤습니다. 주민에 따르면 강 씨는 땅을 사고 1년이 지난 2018년에 용버들 묘목을 심었습니다. 이식 보상비만 31억 원이 넘습니다. 광명시 옥길동 땅에도 용버들 나무가 빼곡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식 보상비를 계산해보니 8억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세 곳에서만 87억 원의 보상비가 나옵니다. 공동 소유한 땅도 있어 강 씨가 자기 지분만큼만 보상비를 챙긴다고 해도 36억 원에 이릅니다. 그건 아니까는 남을 꾸자는 거예요. 악질적인 행위다. 더군다나 LH 직원이 그랬다면. 다만 나무를 비정상적으로 촘촘히 심어 놓은 경우 조달청 기준보다는 시장에서 통용하는 이식 비용을 적용해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고 감정평가사는 설명했습니다. 보상비가 많아지면은 어차피 사업비가 증가해서 공사 원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 입주한 사람들한테도까지 그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원주민이야 모든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죠. JTBC 안태훈입니다.